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변액보험 제대로 알기. 네, 오늘 세 번째 3교시에서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에 월급 가지고 재테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좀 해서 내가 월급 외에도 다른 곳으로 좀 돈을 굴려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보험으로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변액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셨거든요. 일단 선생님, 이 보험 어떤 보험인가요? 네. 변액보험의 원래 우선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또는 유가증권 같은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네, 사실 변액보험이 2001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좀 하셨고 또 현재도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투자형 보험이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가입 중인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의 불만이 있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변액보험에 대해서 좀 꼭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액보험이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반 보험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될지요? 네, 실적 배당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보험, 즉 금리 연동형 보험이라고 하죠. 그 보험과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변액보험의 보험료 구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험료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항목이고요. 저축보험료는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의 재원,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모집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는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저축보험료 부분이 일반 보험은 적금처럼 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변액보험은 저축보험료를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발생되는 이익 수익률만큼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네. 이어주세요, 선생님. 네, 따라서 이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에 따라서 보험금과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되고 펀드 선택 및 이에 따른 손익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반 보험과의 큰 차이점,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변액보험 장점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액보험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저금리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유지를 하시게 되면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전액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액보험은 최소한의 보험금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변액연금보험은 상품에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소로 보장해 주거나 또는 원금의 2배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이 보장 기능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일단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고 두 번째, 최소한의 보험금을 안정장치로 좀 보장해 준다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안정성, 수익성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그러면 없을까요, 선생님? 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보험이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수익만 발생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주식이나 파생 상품들처럼 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 수익과 손해는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액보험도 손실 가능성이 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펀드 변경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펀드에 대한 그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지만 변액보험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할 때 그 예정된 사업비를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중도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받는 금액이 매우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되지 않도록 유지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단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단점으로 본다면 손실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라는 그 우려감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도에 좀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환급 금액이 적어진다라는 부분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펀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나요? 네, 변액보험과 펀드 모두 투자형 재테크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이런 적립식 펀드 같은 일반 펀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망이나 질병 같은 보장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고요. 변액보험은 어쨌든 보험이기 때문에 역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면 일반 펀드는 오로지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사업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변액보험이 원금 대비 수익률 면에서 좀 불리하지만 장기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와 복리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 펀드보다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모두 그 손익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변액연금 상품처럼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노후 대비와 같은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또 변액보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선생님, 변액보험에서도 보험의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게 같은 변액보험이라도 종류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이름만 다른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변액보험도 이제 그 분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좀 나뉘는데요. 변액보험의 종류는 일반 보험처럼 크게 이제 보장성 그리고 저축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보장성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잘들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이 있겠죠. 그리고 변액에서는 이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저축성 변액연금은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변액연금과 그리고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이 있습니다. 좀 더 그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변액연금의 경우 대표적인 이제 저축성 변액보험인데요. 사망 보장이 거의 없거나 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사망 보장에 대한 사업비가 적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펀드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많겠죠. 따라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금 상품으로 변액연금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펀드 성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최저 보증해주는 최저 보증 연금 제도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쨌든 노후 준비 자체가 장기적인 준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 연금보다는 조금 더 큰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 물론 이제 중도해지 시에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액보험은 뭐 보장성, 저축성으로 뭐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다면요. 이어서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어떤 보험들인가요? 좀 이름은 화려한 것 같거든요. 네, 그 보장성 변액보험으로 이제 변액종신하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변액 종신보험은 그 전통적인 종신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이 변동이 되는 보험이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이 변액 종신보험의 기능에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을 더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말은 은행의 입출금 기능처럼 중도 인출, 추가 납입, 납입 정지와 같은 이런 유동적인 기능을 말하는데요. 즉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적립금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서 일부 자금을 대출이 아닌 인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납입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도 있는데요. 이 보험은 이제 사망 보장을 좀 자유롭게 높게 또는 낮게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사망 보장을 좀 줄이게 되면 저축성에 좀 더 가까운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변액 보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데요. 선생님, 반복해서 좀 나왔던 단어들이 좀 귀에 들어옵니다. 일단 최저 보증 제도라는 단어인데 이 제도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최저 보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변액보험 종류별로 보험의 본연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능을 부과해 놓은 거로 그 보험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계약 1억 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실적이 좋으면 이 가입금액 1억 원에다 추가 수익을 더해서 사망 보장을 해주지만 투자 실적이 나쁘더라도 최초에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최저로 보증을 해주고요. 또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는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을 하다가 사망을 하시더라도 기납입 보험료는 원금 3천만 원이겠죠. 이것을 사망보험금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또 변액 연금보험에서는 사망보장은 변액 유니버셜과 동일하게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을 해주는데 연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연금 개시 시점에 투자 실적이 나쁘더라도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 또는 그 이상 약정된 비율을 보장해주는 그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 보증 제도를 통해서 뭐 최소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보험사에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를 보면 일단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변액 보험도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변액 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액 보험은 이제 실적 배당형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최저 보증 제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최저 보증 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예금자 보호 적용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변액보험의 운용 구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 중에 펀드로 투입되는 금액을 특별 계정으로 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은행 같은 이런 수탁 회사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계정은 은행에 보관은 되어 있지만 은행의 고유 자산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이 특별 계정은 별도로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예금자 보호 제도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금자 보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그 이상 그에 준하는 안전장치는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외에도 변액보험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변액보험이 일반 펀드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동일 상품 내에 한 개 펀드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여러 개에서 많게는 그 수십 개의 펀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가입자는 이런 많은 펀드 중에서 개별 투자 성향과 시장 흐름에 맞게 펀드 가입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유형을 크게 좀 세 가지로 보시면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두 장점을 혼합한 이 혼합형 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주식형은 어쨌든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돼서 고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채권형 펀드는 투자 대상이 이 채권, 유가증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위한 수익성보다는 좀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펀드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혼재해 놓은 게 이 혼합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외에도 각 회사별로 펀드 종류는 수도 없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려는 변액보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 어떤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을 좀 통해서 조언을 받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향에 맞게 잘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액보험 관리, 앞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한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액보험은 이제 가입도 중요하지만 그 더 나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그 각 가입자 개개인의 그 사후 관리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요.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펀드 변경 등 이런 펀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적절한 그 시기마다 펀드 변경을 잘 하시면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펀드 변경 경험이 고작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펀드 변경은 1년에 한 12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정기적으로 이제 펀드 수익률을 좀 점검을 하셔서 현재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펀드별 수익률이 적절한지, 요거를 연환산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손익이 있는지 등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변액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자산운용 보고서를 가입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본인이 가입한 변액보험의 펀드별 현황이라든가 이런 비중, 수익률 이런 등등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펀드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비교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꾸준히 웃돌아야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뭐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이 5%밖에 상승을 못했다. 그렇다면 비교 지수인 어떤 그 주가 지수에 비해 낮기 때문에 펀드 운용을 비교적 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운용 보고서를 좀 통해서 내 변액보험의 현 상태를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좀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에게 좀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